24K 시사 프로그램 시사집배송 오늘도 여러분 앞방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화요일부터 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됐는데요. 두 후보 모두가 호남에 구애를 보냈고 이제 대선 열기는 점점 뜨거워질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도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확진자들은 투표는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크실 거예요. 네네네. 현행 방역 규정대로 의하면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유권자의 참여권 침해다 이런 우려도 맞아요. 많았었는데요. 그런데 지난 월요일에 해결을 찾았습니다. 격리자 등에 한해서 별도의 투표소를 마련해서 오후 6시부터 7시 반까지 1시간 반 동안 투표 시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네. 네, 또 농산어촌 지역에서 거주하는 고령자, 그리고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 약자들에 대해서는 네. 정부와 지자체에서 교통편을 제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투표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꼭 투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화요일 광주광역시에서 광주형 일자리 시즌2를 시작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미래형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친환경 자동차 메카로 발돋움하겠다 이런 거예요. 광주시가 말하는 미래형 자동차는 뭘까요? 아마 딱 생각나는 게 전기차일 것 같은데요. 그리고 네. 하나 더 있습니다. 수소 전기차인데요. 맞아요. 네, 이 수소차와 더불어서 연초에는 광주가 선도적이고 주도적으로 수소 산업을 이끌겠다 이렇게 발표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예. 광주와 수소 약간 뭔가 이 낯선 느낌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계획일까? 광주 시민으로서 저도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PD 추천 배송에서 광주의 수소차와 수소산업 이야기를 준비를 했어요. 우리 일상 속에서 이 수소와 수소차는 얼마나 들어와 있을까요? 광주광역시 송경종 인공지능산업국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국장님. 반갑습니다. 송경종입니다. 네, 광주시의 이 수소차 도전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이 된 겁니까? 네, 광주시가 수소차는 전국에서 제일 빨리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2014년도에 우리 진곡산단에 네. 수소충전소를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설치를 했고요. 네. 2016년도에 수소차를 운영을 하고 앞으로 이제 수소 발전소를 만들려고 그러면 네. 어떻게 하면은 국산화율을 높이고 실증이랄지 확대 보급을 할 것인지 그런 전반적인 영역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순천에서 왔는데 순천에서도 지난달 10일부터 이 전기 대형 버스가 이렇게 5대가 이렇게 달리고 네. 있더라고요. 보는 것만도 굉장히 좀 뿌듯한 느낌이었는데 그래요. 광주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버스가 이미 운행되고 그렇습니다. 있다고 한 네. 3년째 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우리 시가 2019년도에 그 수소차 시범도시 거기에 선정이 됐습니다. 오, 그렇군요. 그래서 현재 6대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네. 금년에도 지금 16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그리고 2030년까지는 예. 시내버스를 수소버스로 320대가량 교체를 할 계획이고요. 오, 네. 승용차는 네. 약 한 10,000대 정도 그렇게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소차가 친환경 차인 만큼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보조금 혜택이 있더라고요. 네. 보조금이 상당히 금액이 크더라고요. 네. 보조금이 지금 수소차 하게 되면 한 7천만 원 정도 하게 됩니다. 아, 그런데 한 대당. 정부 보조금이 지금 2,250만 원 정도, 예. 그리고 광주시가 1,000만 원 정도를 보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7천만 원 중에 거의 한 46%를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네. 일반 SUV 가격이면 수소차를 지금 현재 구입할 수 어허.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적습니다. 아, 그래요? 네, 휘발유차에 비하면 한 30%가량 더 낮아질 수가 네. 있고요. 거기에 이제 처음 차를 구매를 할 때 취득세가 한 140만 원 정도 되게 되는데 네. 그 부분도 정부에서 완전히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100%요? 네, 그렇습니다. 오, 그래요? 네. 장점이 너무 많다는 친환경 미래자동차, 수소차. 이 수소차 이용자들도 같은 동의를 할까요? 수소차를 이용하고 있는 현장을 안소연 PD가 다녀왔습니다. 현재 광주에서 수소차를 이용 중인 차주는 900명가량. 김상민 씨도 그중에 한 명입니다. 22년째 특장차 부품의 설계와 제작을 맡고 있는 그가 수소차 차주가 된 것은 2019년. 수소차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문제는 친환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후손에게 물려둔 것이 저희들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하신 건가요? 네, 저희들의 항시 제 마음의 기본 뜻이죠.
수소차 운행 3년 차로 지금까지 주행 거리는 8만 킬로미터. 출퇴근부터 업무용 출장까지 모두 이 차를 이용하는데요. 수천 번을 탔지만 탈 때마다 만족스러운 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시동이 바로 걸리네요. 예, 시동이 바로 걸립니다. 다른 차 같으면 공회전 하면서 우르르 소리 나는데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가끔 저도 모르게 시동이 걸렸나 안 걸렸나 확인할 때도 있습니다.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조용하고 승차감도 압도적인데요.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는 가속성입니다. 언덕길에는 스무스하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언덕길 올라갈 때 불편함 없이 차에 무리가 가지 않는 것 같이 스무스하게 올라가고, 차가 내부가 조용하니까 제 마음도 조용하고 하면서 생각을 많이 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면 앞날 설계도 할 수 있고 내일 일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 장점이라고 봐야죠. 수소차 덕분에 운전이 더 편해지고 즐거워졌다는 김상민 씨. 4만 원 가량의 수소를 충전하면 500km 이상을 달리니 경제적이기도 합니다. 수소차는 직접 운전할 때 느끼는 장점들뿐만 아니라 차의 유지 보수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느끼는 바로는 타이어가 좋은 차더라도 한쪽 면을만 살 수가 있는데 이 차는 일률적으로 달아가지고 안전성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자기 차 관리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보면 차 바퀴를 보면 아는데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만들어졌더라고, 차가. 세상 살아가는데 친환경 쪽으로도 많이 신경 써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차를 선택한 것 같고, 앞으로 제가 이 차를 아마 평생 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모든 면에서 제 만족도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소차 보급을 위해 노력 중인 광주시. 시에서 운행 중인 관용차 중 29대가 수소차입니다. 제작진은 담당자와 함께 시 관용 수소차에 탑승해 봤는데요. 시청 내에 충전기가 있는 전기차와는 달리 수소차는 충전소까지 가야 하는 상황. 한 16분 정도? 좀 외곽에 있네요. 예. 광주 내 수소차 충전소는 모두 5군데. 그런데 전기 충전소와는 달리 시 외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소 충전소는 고압가스이기 때문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주택이라든가 학교, 상대보육이 있죠. 이제 그런 거리가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안전거리가. 그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학교 이런 데서 많이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외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시내권에서는 땅값도 무시할 수 없는 실정이고 경제성의 원리에 의해서 좀 땅값이 싼 부지로 나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내년부터 신규 관용차는 친환경 자동차만 등록 가능한데요. 전기차와 수소차 위주로 바뀌는 거죠. 저희가 이 차를 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맥소 1시간을 운행하게 되면 성인 40여 명이 하루 동안 호흡할 수 있는 공기를 정화시키는 기능이 있어서 이제 수소차가 이제 하루에 성인 40명이 호흡할 수 있는 양을 배출하게 됩니다. 지난해 말에 문을 연 월출 수소 충전소. 이곳을 비롯한 수소 충전소 5군데는 모두 시에서 운영 관리 중입니다. 네, 가득 넣어주세요. 시동 꺼야죠? 예. 네. 수소 충전은 압축 수소를 연료 탱크에 밀어 넣어주는 방식입니다. 충전량은 리터 대신에 킬로그램과 탱크 압력을 나타내는 바로 표시되는데요. 상용 중인 국산 수소차의 경우 약 6.33kg의 수소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수소 충전은 마이너스 40도로 가스를 낮춰서 충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기와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결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흐린 날씨라든가 비 오는 날씨에는 습도가 높기 때문에 결로가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전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물을 좀 이렇게 뿌린다든가 좀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충전기를 해체를 하고 있습니다.
수소 운반 트럭 한 대당 충전 가능한 수소차는 하루 50여 대. 그렇다면 이 수소들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광주에는 생산기지가 없기 때문에 하루 한두 차례 다른 지역에서 공급받습니다. 현재 아직 이제 정육 공장에서 나오는 부생 수소를 쓰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여수나 군산에서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업 전에 이제 충분히 안전 수칙 지켜서 저희들이 차량을 유도를 하고 또 작업 끝나면 또 검지기 가지고 가스가 센가 안 센가 다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소 충전소 안전관리자의 자격 요건은 LPG 충전소보다 엄격한 가스 기능사 이상인데요. 수소차 자체의 안전성은 어떨까? 만일의 사고로 차체가 파손되더라도 수소 탱크는 폭발하지 않습니다. 수소 탱크가 불에 탈 위험도 현저히 낮고 각종 위험 테스트를 통과할 정도인데요. 수소차가 위험하다는 편견은 오해라고 합니다. 수소 H로 원자로 돼 있는 거고요, 기본이. 그다음에 이제 폭탄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H2, H3, 중수소, 경주소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거를 1억 도시 이상 그 가해를 핵분열을 해야지만 수소 폭탄이다. 정부가 친환경 정책으로 간다 하면 수소는 상용차가 맞습니다. 예, 상용차로 가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사실 근데 수소차 하면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하는 의견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만난 분들은 굉장히 많이들 좋아하세요. 네. 예. 자동차를 타면서 이렇게 100% 만족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럼요, 근데 맞아요. 수소차를 타는 분들이 되게 만족하는 거 보니까 수소차에 대한 호감도가 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네요. 그러면 화면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수소차 하면은 그러니까 수소 폭탄처럼 위험한 게 아닐까 이런 걱정들을 하세요. 네. 국장님 어떻게 수소차 안전합니까? 수소차는 일반 차보다 네. 뭐 LPG 차량 할지 휘발유차 네. 그 차보다 제일 안전한 차가 수소차입니다. 그래요. 수소차가 제일 안전하고요. 네. 그다음에 가스차, 그다음에 예. 내연기관차. 우리 세상에 나온 차 중에서는 네. 가장 안전한 차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다. 네. 예. 안전하다, 승차감이나 운전할 때도 너무 좋다, 게다가 친환경적이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수소차를 선택하기가 좀 망설이는 이유가 다들 있었어요. 수소차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수소차 이용에 있어서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히는 수소차 충전소 문제. 수소 충전소는 전국에 90여 개, 광주에는 5개뿐인데요. 이렇게 충전소 인프라가 열악하다 보니 운행 중인 차주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이제 충전하러 왔는데 그 안에 수소가 그렇게 많지 않는데 갑자기 이 장비가 고장이 나면 여수에서 가지고 오는데 한 2시간 걸려요. 그러면은 그동안 한 3시간 가까이를 전혀 넣지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고 그런 경우도 생기기도 하죠. 강산구를 갈 일이 있었고 강산구에서 거기 가까운 충전소를 갔어요. 갔는데 문이 완전히 닫아졌어요. 충전 안 하더라고요. 뭐 점검 중이라고. 그래서 또 여기 왔더니 여기에서도 또 안 되는 거예요. 그 후로는 제가 이제 조절해서 문자 들어온 거 확인하고 꼭꼭 확인하고서 미리미리 충전. 이제 여기에서 충전을 못하는 그 시간을 미리 문자로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해결되면은 몇 시부터 충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자 주면은 만약에 급한 사람들은 여기를 안 오고 다른 충전소를 가는 거죠. 제작진이 충전소를 방문한 시간에도 수소 충전을 위해 많은 수소차가 몰렸는데요. 차주들은 충전을 하려면 30분에서 1시간가량 기다리는 것은 기본이라고 합니다. 앞에 차량 2대가 대기 중일 때 수소 충전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제작진이 체크해봤습니다. 보통 6kg의 수소 완충까지 걸리는 시간은 5분 내외, 압축 대기 시간을 포함하면 5분에서 10분입니다. 충전 종료까지 걸린 시간은 22분, 휘발유와 차이가 큽니다. 그런데 수소차 차주들은 더 큰 불편으로 영업시간을 꼽았습니다. 8시부터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만 끝나버려요. 그러면 업무를 벌면은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고 그런데 문을 닫아주면은 기다렸다가 넣고 오니까 제발 좀 이 수소차만큼은 친환경만큼은 친환경답게 좀 충전 좀 해주면 쓰겠어. 한 군데라도 24시간을
구축을 해줘야 갖고 있는 사람이 천대는 어떤 업무를 못 보잖아요, 지금. 무조건 친환경 하지 말고 제발 좀 인프라 구축해서 한 군데라도 24시간 가동을 해야지 되지 않겠냐 싶어요. 수소 충전소가 많지도 않다. 게다가 밤에 이렇게 제한을 두는 충전소는 또 2곳밖에 없다. 이러면 직장인들은 어렵잖아요. 근데 한 곳이라도 24시간 영업을 해달라는 의견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할까요? 네.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충전소를 사실은 지금 현재는 뭐 확대 보급 단계여가지고 네.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간으로 이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조금 더 나은 그런 방법이 나올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아까 24시간 운영하는 방법, 그리고 수소 충전소를 또 많이 설치하는 방법, 다양하게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네. 금년 하반기까지 해서 네. 충전소를 한 3개 정도 더 더 설치할 계획이고요. 2025년까지는 네. 한 25개, 아, 2030년까지는 네. 50개 정도를 확충할 계획이거든요. 계속해서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광주시의 수소 생산기지 건립과 또 수소 산업의 비전 어떻게 준비 중인지 화면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올해 초 광주시가 발표한 수소 생산기지 건립 계획. 수소 생산에 도시가스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내년에 수소 생산기지가 완공되면 하루 4톤, 승용차 800대를 충전할 수 있는 수소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광주시가 수소 생산기지를 건립하게 되면 공급이 안정될 뿐만 아니라 운송비 절감으로 수소값도 킬로그램당 2,000원가량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수소 자급자족을 기반으로 수소차와 수소산업 선도도시를 꿈꾸고 있는 광주광역시. 이미 관련 조례 제정과 함께 산업 확대를 계획 중입니다. 수소 산업 같은 경우에는 수소 생산, 운송, 저장, 판매, 그다음 연료전지 사업 등과 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제품이나 부품이나 소재, 장비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경쟁력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적극 육성하고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소 충전 시스템이 우선 먼저 개발돼가지고 안정적으로 보급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수소 충전 사업이 먼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더 많은 수소차가 달릴 수 있도록 광주시의 수소산업과 그리고 수소차 활성 계획에 대해서도 들려주시겠어요? 네. 광주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네. 투 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소차를 보급 확대를 많이 하는 것이고요. 예. 거기에는 이제 충전소 확대도 물론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수소차를 운행을 하는 데 있어서 친환경 수소를 생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태양광에서 발전을 해가지고 네. 그거를 전기 분해를 하게 됩니다. 수전을 하는 거죠. 네. 거기서 이제 수소를 얻을 수 있는 융복합 스테이션을 전국에 처음으로 지금 상용화를 했습니다. 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고 예. 두 번째는 이제 광주시가 2045년까지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를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태양광도 있지만 수소 연료 전지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를 12.3메가를 지금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년 하반기면 그게 완성이 되게 되는데 그러게 되면 운송에서부터 지금 발전소 그런 부분에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구축이 되기 때문에 네네. 광주시가 수소산업 선도하는데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 1965년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 공장이 건립된 도시가 광주입니다. 60여 년 전에 자동차 공장은 얼마나 또 새로운 도전이었을까요? 지금의 수소차 이런 느낌은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60여 년 전 광주의 도전은 현재 자동차 브랜드 공장과 광주형 일자리 성공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쓰는 밑거름이 됐습니다. 수소차와 수소산업의 도전 역시 광주의 미래 먹거리로 무르익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송병정 국장님께서도 더 많이 써주시고요. 네, 오늘 더욱더 도움 열심히 말씀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생활밀착형 시사 프로그램 시사직배성 함께하고 계십니다.